오늘은 수용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헷갈렸던 부분 먼저 볼게요. 마이클 싱어의 책 될 일은 된다와 상처받지 않는 영혼을 보면서 느낀 것은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였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해하기로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나 일이 벌어지더라도 저항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수용하기였죠. 어느 날 마이클 싱어의 책을 읽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순간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외국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 말을 건다고 신기했는데 뭔가 사기꾼 느낌이 솔솔 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사기꾼이 오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친해지려고 했죠. 그러다가 당시 마음 공부를 막 시작한 참이라서 외국인은 마음 공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로 시작해서 성장하기 위한 신념 같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분은 톡방을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프로필 사진의 주인공은 미국의 유명한 의사였어요. 하지만 이분은 중동 쪽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친해져서 돈을 뜯어가는 비슷한 사기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움찔했지만 모든 것을 수용하니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쁜 일도 비켜가는구나 라며 혼자 관념 씌우기를 했습니다. 이때 배운 수용하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용기와 받아들이는 그릇을 크게 키우는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풍요에 집중해 보려고 읽은 책 중에 얼 나이팅게일의 가장 이상한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적인 수용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시선이 느껴집니다. 읽어볼게요. 용기의 반대말은 겁쟁이가 아닌 수용하는 것이다. 실패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남들이 사는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기도 없이 남들이 일하기 때문에 일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가기 때문에 나도 따라가는 것이다. 얼 나이팅게일은 일반적인 관습을 수용하는 자세가 원치 않는 삶으로 안내하는데 95%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수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이유는 제대로 성공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고 이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인생이 휘둘린다고 믿으며 타인이나 외부 상황으로 인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수동적인 태도라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 나이팅게일은 수용을 용기의 반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수용은 사랑이고 아름답고 바다와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쩌면 수용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활용해서 게으름을 피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항하는 것인데 에카르트 톨레도,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도 저항하지 말고 놓아버려라,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학을 이야기하는 얼 나이팅게일은 수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용해야 할 때와 상황이 다른 걸까요? 아니면 수용에 대한 의미가 다른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어느 한쪽이 틀린 걸까요? 나는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사람들을 일반적인 관습을 수용하듯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수용에 대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책
의식혁명의 일부를 읽어볼게요. 에너지 수준 350 수용. 수용 수준을 무감정의 증상인 수동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수용은 삶을 어떤 일정에 끼워 맞추려 하지 않고 그것 자체의 조건에 따라 삶에 참여하도록 해준다. 수용과 더불어 감정적 평온이 찾아오고 부정을 넘어섬에 따라 지각은 확장된다. 사람은 이제 왜곡이나 그릇된 해석 없이 세상을 바라본다. 경험의 맥락이 확장되어 그림 전체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수용은 본질적으로 균형, 비례, 적절함과 관련된다. 수용 수준에 있는 개인은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데 관심이 없는 대신 쟁점 해결에 전념하고 문제 처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내는데 전념한다. 힘든 일이 불편함이나 낙담을 불러일으키진 않는다. 장기적 목표가 단기적 목표보다 우선한다. 자기 규율과 통달이 두드러진다. 수용의 수준에서 우리는 갈등이나 대립에 의해 양극화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에게도 우리와 꼭 같은 권리가 있다는 걸 알며 평등을 존중한다. 낮은 수준들은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이 수준에서는 문제 해결의 한 형태로서 사회적 다원성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수준은 차별이나 편협성에서 자유롭다. 여기에는 평등이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알미 있다. 수용은 거부하기보다는 포용한다. 수용의 수준에서 행복의 근원이나 자신의 문제의 원인이 저 밖에 있다는 신념에서 자기 안에 있다는 각성과 더불어 자신의 힘을 되찾는 엄청난 도약이 이 수준에서 완성된다. 보다 진화된 이 단계에서는 저 밖에 있는 것 중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능력이 있는 것은 없으며 사랑은 제3자한테서 받거나 빼앗기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창조되는 것으로 존재한다. 호킨스 박사의 이야기와 얼 나이팅게일의 말의 공통점은 행복은 밖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 나이팅게일은 밖에서 찾을 수 없으니 밖에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내면에 귀 기울여서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호킨스 박사도 수용을 수동성과 혼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자세는 무감정의 수준과 비슷하며 수용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수용은 체념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수동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구겨 넣는다고 해서 수용이 아닌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찝찝하고 싫고 거부하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수용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수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수용이 되는 것이다. 그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진심에서 자연스러운 감정, 행동, 생각들이 나오고 이해가 아닌 공감이 일어난다.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과 공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어쩌면 그만큼 바쁘고 다이내믹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과 관련된 내용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